네,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이미 조금 없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들어가는데 오늘 수업은 도수자 그물망자 해야 되죠? 맞아요? 그물망자? 네. 네. 이 그물망자가 정형의 형태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변형을 해서 이렇게도 쓰고요. 또는 이렇게도 쓰고요. 또는 이렇게도 쓰고 쓰여진 형태인데 이 형태로 쓰여진 글자로서 이렇게 쓰여진 글자는 없기 때문에 요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 형태는 신경 써줘야 돼요. 이 형태는 요 글자가 그물 한자, 드물 한자거든요. 이게 그물, 이게 같은 그물망자인데 방패 한자가 간이 한으로 바뀌면서 이 글자에서 그물 한자고요. 그물은 그물인데 이게 그물 눈이라고 보죠. 이렇게요. 그물이 실려도 짤 수 있고 대나무를 간개해가지고 짤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가 이게 그물 눈이라고 보죠. 이게 그물 눈. 실로 역할 짰을 때 이 그물에 구멍을 마는 거죠. 그물의 구멍. 그물의 구멍. 쏘세요. 이 구멍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구멍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것은 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물을 짰다고 치면 이렇게 크게 짠 것이 있을 거이고 아니면 이렇게 촘촘하게 짠 그물이 있을 텐데 이건 이게 드문드문 짰다고 해서 이게 드물한이라고 돼요. 드물한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똑같은 드물다는 뜻의 글자가 드물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한자 가운데 드물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것은 별을 갖다가 드문드문 심은 거예요. 별을 갖다가 이게 벼의 어린 싹을 뭐라고 하는데요. 묘에서 나왔죠. 어린 싹은요. 싹묘죠. 모를 싹을 키우는 것을 모판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판. 근데 벼의 어린 싹만큼은 모판이라고 그러죠. 모판. 거기서 싼 싹을 갖다 들판에다가 심는 걸 모내기라고 하는데 모내기도 원래는 묘내기에서 나온 말 아니에요? 그 모내기를 해서 심을 때 이렇게 드문드문 심을 수도 있고 이게 촘촘하게 심을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드문드문 별을 심은 것 같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온 글자가 발아리자 드물이자죠. 그래서 두 글자가 합쳐지면 희한이에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드문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자주 있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할 때 쓰이는 그 희한의 한자가 그물한, 드물한 이런 글자인데 이게 드문드문 짠 그물이 아니고 이런 촘촘하게 짠 그물은 그물망자예요. 여기다가 예고자를 붙이면은 이게 그물고라는 글자인데 이게 촘촘하게 짠 그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주 촘촘할 촉자를 갖다가 하나 앞에다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게 촘촘할 촉이죠. 이게 세로 숫자가 음역할자가 삭도 있고 자주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촉고를 읽어야 돼. 촉고. 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셀수 하는 글자가 수로 익혀진 글자지만 자주라는 뜻으로 쓰이면서는 상요증 뭐 할 때 쓰는 글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게 상료를 읽어야 돼. 자주를 뜻을 오줌을 자주 싸는 증세를 갖다 상뇨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사, 자주 빈자를 써서 빈사 뭐 이렇게 쓰이는
작자인데 여기 이 그물고 작업 지을 때는 촉고라를 가지고 이 촉고는 촘촘하게 짠 그물 관련돼 있어요. 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물망자의 정형의 형태는 이렇게 쓰고 있지만 변형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쓰여진 글자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이 그물한 드물한이라는 글자인데 이게 드문드문 짠 그물이라면 촘촘하게 짠 그물은 이걸 말한다고 했죠. 얘기가 잠깐 다른 쪽으로 나가는데요. 이 그물 눈이 있어야만이 그 안에 고기가요. 큰 고기가 갇힌다거나 아니면 빠져나가면서 이 그물 눈이요. 이 그물 눈에 걸리는 상황이죠. 그게 그물이라는 게 실이나 대나무로 이게 구멍이 나도록 이렇게 엮어짠 거이기 때문에 구멍이라는 말인데 구멍의 옛날 말이 구무예요. 구무. 오늘날은 구멍이라고 했지만 옛날에는 구무라고 했는데 구무에서 나온 말이 그물이에요. 그물. 그물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구멍과 관련이 돼 있어요. 구멍이 있게 그 구멍을 갖다가 마름모 형태로 이렇게 해요. 마름모 형태로 오거나 아니면은 반듯반듯하게 사각형 형태로. 근데 마름모의 형태로 짠 데서는 요 형태나 아니면은 요 형태가 나왔다고 보여야 되고 요 형태에서는 요 형태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글자로서 그물을 뜻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그물라자 아니에요? 그물라자? 새그물라자 이게 새그물. 이게 본래 뜻은 버릴라라고 하는데 그물이라는 게 새를 잡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치면은 활용을 한다고 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늘어놓은 데에서 버릴라라는 글자가 라고 흔히 얘기하지만은 이 세금을 낳자죠. 이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룬단 말이에요. 문 앞에 사람들이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이 다닐 만큼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정작 정성이 죽으면은 문전 장나라고 해가지고요. 이 참새 작자인데요. 참새를 잡는 그물이 놓여져요. 이 서로 상대가 될 만한 말이죠. 이 참새를 잡는 새 그물을 이렇게 펼쳐놓는다니까요.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이때 이 올라자가 새 그물 났죠. 우리가 요 글자를 마늘모 형태로 짠 그물이에요. 짠 그물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호대로 오면서요. 호대로 오면서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음역걸자를 붙여요. 음역걸자. 요 형태보다 요 형태다가 음역걸자를 이렇게. 여기서 그물고자에서 이게 그물망자 형태에다가 예고자 붙여서 그물고자 이런 것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망할망자를 붙여서 이 그물망자.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요 글자는 신비적인 상황을 고려가지고 신비적이라는 말이 이제 보기 좋게 쓰려는 욕구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호대로 오면서 요 핵을 좀 길게 이렇게 빼요.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은 길게 이렇게 뺀다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나고 나서 이게 그물망자지만은 그물질을 한다는 것은 뭐 연못 같은 데서 그물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고기를 다 잡아 없애겠다는 거 아니요? 이 없다는 뜻이 생기면서 없을망으로 더 많이 쓰여요. 호천망극. 부모님에 의해는 하늘로 하늘천 하늘과 같이 끝이 없다 이거죠. 호천망극. 해계 망측 뭐 그렇게 쓰는 거죠.
그게 그분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없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다 보니까 호천막 회계망치는 문제처럼요. 없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니까 그러면 없다는 뜻으로 쓰라 이거예요. 나는 더 큰 집을 짓는다 해서 호텔에서 다시 그물을 만들 때 실을 만드니까 실사자를 한 번 더 붙여가지고 다시 새롭게 또 그물망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그물망자 이것도 그물망자 이것도 그물망자지만은 이것은 부수 역할만 오고요. 요건 없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면서 없을망이라고 보고요. 요거 정작이 이제 그물의 뜻으로 쓰여 있죠. 저 우리 알고 있는 글자 가운데 모자 모자 있잖아요. 쓰게 모자. 이게 모자 뭐 사각 뭐 중절 뭐할 때 쓰는 모자냐. 이 모자가 옛날 말로 하면 쓰게 머리 쓰는 걸 통칭한 것이 쓰게라는 말을 갖다가 한자 말로 바꾼 거예요. 한자로. 근데 사실은 요 글자 이전에 이 글자가 모자를 뜻해야 되는데 이 글자가 모자를 쓴다고 해서 쓰다는 뜻이 있고 쓰는데 어려움을 무릅쓴다고 해서 무릅쓴다는 뜻으로 쓰다 보니까 오늘 무릅쓸모 해버린단 말이에요. 무릅쓸모 모험을 때 쓴 글자. 근데 이 글자 이전에 사실 이 글자가 모자 모자가 있어야 돼요. 쓰게 모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또 이 글자 이전에 여기에 보이는 요 형태요. 이 덮을명자에다가 덮을명자에 두 선이 머리를 갖다가 펴냈다고 생각해야 돼. 우리가 각관자 있죠. 각관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덮을명자가 있고 이게 으뜸원자가 머리가 강조된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강조된 사람이고 이게 마디촌자가 손에다 왼쪽에 달라붙은 것뿐인데요. 이 글자에서 보면은 이 각관자에서 보면요 머리다 쓰는 갓이요. 각관자에서 보면은 이게 덮을명자고 이게 두 선이 머리예요. 머리. 이게 모자를 갖다가 옛날 쓰게라고 했는데 이게 쓰게 모. 이게 쓰게 모자가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눈, 코, 입, 귀 가운데 얼굴을 대표하는 눈목자를 써서 이렇게 쓰다가 다시 이게 무릎쓰다는 뜻으로 쓰이니까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여기는 실이라고 붙였지만 이건 옷과 관련되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요것은 부숫자로 쓰는 그물망자가 되고 이것은 그물인데 잡아 없앤다고 해서 없다는 뜻으로 쓰이고 이것이 정작이자 그물망자인데 뭐 안강망, 유자망, 정치망, 저인망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그물 관련된 데 글자에 쓰이지. 낭장망, 뭐 낭자망 뭐 이런 그물이요. 그리고 요 글자가 고기는 그물은 그물인데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라면요. 우리가 그물을 사용할 때에 오늘날은 물고기를 잡을 때만 그물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들짐승, 날짐승을 잡을 때도 그물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날짐승 잡을 때는 이제 총 같은 걸 이용하는데 옛날에는 총이 없을 때는 그물을 이용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날짐승 잡는 그물 아니에요. 이 두 글자예요.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 망라잖아요. 모든 걸 망라하다 할 때 쓴 망과 라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망과 날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물 두 개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물고기나 새들을 갖다가 다 잡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나온 말이 망라라니까 모든 걸 망라한다 할 때서. 자, 그런 그물망자고 이 그물이 아까면서 이게 뜻이요. 이게 그물눈이 구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멍과 밀접해서요. 구멍과 밀접하고 구멍을 옛날 구무라고 했는데 그 구무에서 그물이라는 말도 나왔으니까 그물과 어원이 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는 사실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글자는 주로 이제 요 형태로 많이 쓰이지. 그래서 이게 그물 가운데 대로 만든 그물이 원래 이 글자가 대로 만든 그물이었어요. 이거. 이게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는데
그 그물이 대그물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 대나무 그물, 이게 대나무 그물. 저 중국 사람들은 있죠. 문자가 문화를 갖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논농사를 지으면 논농사가 물을 가두고 농사를 짓잖아요. 거기다 물고기를 같이 길러요. 그 이점이 뭐냐, 물고기들이 벼농사를 질 때 벌레들 잡아먹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과도 있고, 근데 추수를 하고 나서 이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어리처럼요, 이렇게 대나무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물고기가 놓여서 탁 찍어 눌러가지고 우유를 텅 비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집어서 고기를 잡아낸다. 이런 대나무 그물도 있어요. 대나무를 이렇게 엮어 짜가지고. 그 그물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제 허물의 뜻으로 허물제자의 뜻을 빌어다 쓴 것뿐이에요 사실은. 이런데 글자에 이게 그물망자가 쓰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물망자가 그런데 그물망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준서예요. 다른 글자 도움을 줘서 음역하는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에다가요 몇 산자를 붙이는데 이것도 오늘날은 이렇게 길게 내려와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설문인자에서도 이 글자는 총 몇 산자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에 망자가 음역화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망이 음역화를 하는데 그런데 미음자가 있죠. 숨 입술 소리인데 있죠. 입술 소리인데 어금니하고 조음이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기역자하고도 교환이 이렇게 돼요. 종종. 오늘 수업하다 보면 좀 나올 거예요. 망이 그래서 강이 된 거예요. 강이 되면서 밑선자가 뜻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산언덕강자예요. 그냥 산을 빼고 언덕강 하기도 하는 글자예요. 이 글자에서 음역화를 하고 요 글자는 소재로 오면서 뜻을 좀 더 분명히 한다고 밑선자를 갖다가 한 번 더 추가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이 밑선자를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쓰기. 같은 글자예요. 화강암 할 때 쓴 글자예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 네, 독립선에서 33인 가운데 한 분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인데 그분 호에서 뭐 볼 수 있고요. 서울의 남강고등학교도 이걸 남강도 이걸 쓰나? 모르겠어. 그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은. 그 다음에 세금자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세금자가. 그럼 강철강자가 돼. 철강 뭐 해서 뭐 철강 해서 강판 뭐 할 때 쓰이는 강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실이 달라붙으면은 강은 강인데 별이 강자가 돼. 별이 강자. 아까 하면서 그물망자예요. 이 형태에다가 죄송합니다. 망할망자예요. 이렇게 오골자고 구분 잘해줘야 돼요. 이거 망할망자가 들어간 것은 그물망자고 밑산자가 들어간 것은 별이강자예요. 이것과 이것을 갖다가 한자를 갖다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한자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서로 구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기에 망할망자가 들어간 것처럼 그물망자고 여기에 밑산자가 들어간 것처럼 별이강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별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나 뭐 이런데 줄거리가 되는 것들을 말하거든요. 물건의 일이나 물건 이런 것들 중심이 되는 것들 줄거리가 되는 것. 기강을 잡는다 뭐 할 때 쓰이는 글자고 뭐 삼강 오륜 뭐 할 때 쓰이는 강자가 이런 글자 이 글자를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선칼도가 달라붙어요. 선칼도가 되면 뜻이 칼과 관련이 되는데 칼이라는 게 물건을 잘라야 되고 물건을 잘라면 단단해야 돼요. 굳세야 돼요. 그래서 강은 강인데 이게 굳셀 강자가 되는 거죠. 강인하다 뭐 할 때 쓴 글자, 외유내강 뭐 할 때 쓴 글자.
단단한 거, 굳세다는 건 단단한 건데 단단하기로 치면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하는 물질이 금광석 아니에요? 금광석의 강자죠 이게. 그 다음에 장금부라는 글자예요. 장금자 앞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요. 아직 안 배웠네요. 나중에 배울 질그릇 도자 같은 데 쓰여지는 글자로서 이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장군이 아니고 똥장군 오중장군 그릇과 관련된 장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게 그릇과 관련이 돼야 되는데 강은 강인데 요 글자에 항아리 강자예요. 장군 무자가 이게 쓰이고 있는데 이 장군이 그릇에 일종 관련됐어요. 물이나 장, 술 같은 액체물을 담는 큰 그릇과 관련이 됐어요. 부수자이기 때문에요. 빠지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는데 이 항아리 강자인데 요강을 때 쓰는 강자예요. 요강을 때. 자, 이런 글자가요. 궁극적으로는 그물망자가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에도 영향을 미친 글자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자, 이양 하는 공부니까요. 집중해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맹꽁이맹이라는 글자네요. 이 맹꽁이맹자를 쓸 때요. 획수를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게 지금 자칫하다가 획수를 하나 더 줄여서 쓸 수가 있는데 보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게 두 획으로 처리해 줘야 돼. 요걸 한 획으로 처리하는 사람 많고 인쇄매체를 통해서도 이거 한 획으로 보이게끔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두 획이에요. 두 획. 열하나, 열둘, 열셋이 이것은 한 획이에요. 이건 두 획이지만 이건 한 획이에요. 다시 써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으로. 자, 이게 두 획으로 처리된다는 거, 이건 한 획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글자의 뜻이 맹꽁인데요. 이게 개구리 또는 두꺼비하고 비슷한 개구리과의 동물이에요. 개구리보다 좀 작지만은 배가 좀 더 빵빵하고 개구리는 울 때 개굴개굴 울지만 야들은 맹꽁맹꽁 이렇게 우는데 하나 알아둬야 될 거 뭐냐면은 개구리는 혼자서 맹꽁맹꽁 운단 말이에요. 근데 맹꽁이는 혼자서 맹꽁맹꽁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맹 그러면 하나가 꽁 우는 거예요. 서로가 맹꽁이가 우는 개구리나 맹꽁이들이 울 때는 수컷만 울어요. 수컷이 왜 울어요?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러죠. 암컷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우는데 이 암컷한테 어필해서 맹꽁이 수컷이 울 때에 맹 그러면은 그 옆에 것이 나는 야하고 다르다 구분을 지기 위해서 꽁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맹이면 하나가 꽁이에요. 이제 한 마리가 맹꽁맹꽁 하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지금 개구리는 혼자서 맹꽁맹꽁 하지만은 야는 한 마리가 맹음 하나가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내 목소리가 다르다 하고 암컷한테 어필을 해서 꽁 그런다니까. 그래서 옆에서 사람이 들으면 맹꽁맹꽁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노래 가운데 있잖아요. 맹꽁이 타령이라는 노래 있어요. 옛날 가요 뭐 프로그램 이런 데 들여다 보면은 가수들이 간혹 가다가 맹꽁이 타령을 부르요. 뭐 처음에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 놈의 맹꽁이야 하면서 맹이야 꽁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가사를 보면은 맹이야 꽁이야 근데 한 마리가 맹꽁으로 하면 맹꽁이야 그러지 왜 맹이야 꽁이야 그러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사람이 듣기에는 맹꽁 그렇게 우니까요. 맹꽁이라고 부르고
우리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옛날에 그 만화 가운데 맹꽁이 서당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서당에서 뭐 많이 언급하는 인물들이 공자하고 맹자 아니요? 공자하고 맹자니까 공맹서당이에요. 원래 그게 공맹서당. 공맹서당인데 공맹이 맹자하고 공을 반대로 돼서 맹공이라고 하고 맹공이 다시 맹꽁이가 된 거예요. 이거. 그 맹꽁이 서당이 원래 이 공맹서당이었는데 공맹의 맹과 공을 반대로 돌리면 공맹이 되고 맹공이 되고 맹공이 다시 맹꽁이 된 것이라니까요. 저 어려서 재밌게 봤던 만화 중에 하나였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도 맹꽁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날은 방송에 간혹가다 나와요. 이게 방송에 나오는 거 뭐냐면은 멸종위기 동물이거든요. 이게 멸종위기 2급 동물이가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를 해야 되고 도심 같은 게 옛날 밤섬 같은 데에서 많이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서울 한강이 밤섬이요. 또는 뭐 인천 이런 데서 아파트 짓고 그럴 때에 아파트 짓는 단지 같은 데서 맹꽁이가 발견이 돼가지고 막 아파트 건설이 중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간 멸종 위기의 동물인데 저는 어려서 간혹가다 봤어요. 근데 모르신 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개구리보다 작은데 배가 빵빵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늪에 같은 데서요. 울 때 맹꽁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 글자 자체 자형 자체는 맹꽁이 그걸 그대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구리 생각하시는데 이게 개구리 대가리처럼 이게 맹꽁이 머리겠죠. 이게 머리 부분이고 그다음에 배가 빵빵하니까 빵빵한 배를 갖다 표현했은 거예요. 지금 머리 부분이고 빵빵한 배고 그다음에 몸체를 갖다가 표현했는데 이게 개구리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요 부위가 머리 부위고 이게 빵빵한 배 부위고 이게 몸체 부위인데 바로 그 맹꽁이를 갖다 표현했어요. 이게 맹꽁. 근데 이게 컴퓨터에서 만약에 이 글자를 갖다가 찾아보고 싶으면은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 글자를 출력한다고 치면은 음이 맹이니까 맹이다 한글로 이렇게 맹을 쓰고 F부를 딱 찍으면 맹으로 익혀진 여러 글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글자에 보이냐? 안 보여요. 근데 컴퓨터에서 입력을 해 놓은 사람들이 자료를 입력해 놓은 사람들이 맹의 음에다가 이 글자를 배를 해 놓지를 않았다니까요. 이게 음이 민이라는 음도 있고 면이라는 음도 있고 근데 민에가 있어야 돼. 민. 우리가 이게 힘쓰다의 뜻과 관련된 글자하고 음이 통하다 보니까 힘쓸민이라고 하거든요. 이게요. 힘쓸민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맹꽁이 모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뜻이 맹꽁이 돼야 되고 음이 맹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맹에 찍으면 이 글자가 나왔는데 맹이다 써놓고 찾아봐도 없어. 그런 글자들이 컴퓨터 그러니까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해 놓는 사람들 한때 실력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료를 보고 그대로 옮겨 놓다시피거든요. 자기들이 입력시키는 자료가 잘못되어 있으면 자기들도 잘못 입력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이게 발모에서 나온 발소라는 글자 아니에요. 이게요. 사람의 발모에서 나온 글자. 이게 이렇게 되고 이거 고무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발목에서부터 무릎까지 형상 그것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밑에는 발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발소자 아니에요. 지금 발소자 또는 이렇게도 쓰고 그건 이 글자도 뜻이 발이고 소이니까 소에 가서 찾아야 되는데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는 줄 알아요? 소를 찍으면 안 나와요. 컴퓨터 배우신 분들이 선생님 왜 이 글자가 소에서 안 보이죠?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글자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요. 필자가 있어요. 필자. 이 글자를 갖다가 발소하지 않고 짝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짝필은 이 글자 아니에요. 천생매필에
이 짝필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글자의 소전의 형태 죄송합니다. 소전이 아니고 초서예요. 이 글자의 초서 형태고 이 글자의 초서의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구분을 않고 사람들이 이 글자를 갖다가 짝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짝필짝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글자가 짝필이니까. 근데 초서의 형태가 거의 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갖다가 혼용해서 써뿌리다 보니까 이 글자에다 짝필이라는 뜻과 음을 부가해서 짝필하고 있는데 짝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글자라고요. 발명에서 당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글자 찾으려면 필로 쓰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비로다 쓴 뜻, 비로다 쓴 의미일 뿐인데 왜 필에 가서 찾아야 되냐 이거예요. 이건 온당치 않죠. 이것저것 마찬가지예요. 이것저것 맹에 가서 찾아야지 민에 가서 찾으면 안 돼. 저 하나 더 지면은 일정한 경계를 에워싼 형태 이거 에울리자예요. 이게 에울리자 큰 있고 입구보다 큰 거 에울리자. 이 글자도 에울리자 나중에 음역할자를 좀 추가해가지고 다른 가지고 자를 붙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문자로서는요. 같은 에울리자야. 에워싼 형태를 갖다 펼때 에울리자 사람을 가둬서 에워쌌으면 그래서 가둘 숫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둘 숫자에 이거 에울리자야. 이 글자도 위에 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라 국자의 생략된 형태로 봐가지고 국에다가 배열을 해놨어요. 이것도요. 컴퓨터에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야. 왜 이 글자가 없지 그랬는데 국에 가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것도 위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필이 아니고 소로 가야 되고 이것도 민이 아니고 맹으로 가야 돼. 컴퓨터에서. 근데 그렇게 입력한 사람들은 자료를 보고 그대로 입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고쳐야 되는데 한자는 사람들이 고쳐야 되거든요. 한자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거 컴퓨터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고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한자만 가르치. 그 잘못되어 있는 걸 고쳐놓고 가르치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한자 교육이 정체를 위반한 사람들이 엉망이에요. 엉망. 의식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문은 사람들이 한자 교육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들이 무조건 어려서부터 그냥 한자 따지면서 한자를 다 알아놓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한자 공부를 어떻게 해서 그 형태가 되고 어떻게 그 뜻이 되고 어떻게 그 의미 되는지 모른다고 하고 있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한자 따지해가지고 주입식 강독식으로 배워놨으니까 배워야 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야. 배워야 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요. 쓰고 외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뭐 얘기가 다른 쪽으로 세고 있지만 요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맹꽁이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맹꽁이가 모양새가 물속에서 이렇게 사는데 모양새가 멀리서 보면은 자라새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자라별자에서도 이 글자가 이렇게 써 이렇게 이게 음역걸자야. 이게 눈목자 들면 언뜻 볼 별이 해가지고 별 안 가릴 때 쓰는 별자인데 눈으로 언뜻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눈목자 대신에 맹꽁이 맹자로 치면은 이게 자라별자가 되는 거예요. 자라별자. 별주부전을 때 쓰는 별주부. 주부가 하나의 명칭이에요. 벼슬 이름이에요. 별주 한자 이게 우리가 네 사자성어로 이루어진 말들이 촥 두 개를 이렇게 끊어서 읽잖아요. 근데 이제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흔히 일으키는데 이 주부가 하나의 말이란 말이에요. 별주부전이죠. 별주부전. 그렇게 쓰기는 별자고 또는 요 글자를 알아야 될 이유가 그렇죠. 부엌조자. 부엌조자 이런 글자들. 조왕신을 때 쓰는 부엌의 솥단지가
이게 자라를 듣더니 자라 보고 놀라서 솥단지 보고도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라, 솥단지, 또 맹꽁이 이것들이 다 비슷한 얘기야 지금. 그 솥단지가 자라처럼 생긴 자라가 맹꽁이처럼 생기니까 그 맹꽁이가 이게 달라붙은 거예요. 이게 조항신을 때 쓰는 글자 이거. 어려울 것이 없어. 조항신의 조자가 부엌조자거든요. 이게 부엌조자. 부엌조자인데 부엌조자가 어려울 것이 없기 구멍열자하고 흙도자하고 맹꽁이 맹자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부엌의 아궁이가 구멍으로 이었고 그게 황토 같은 걸로 만들고 그 위에 맹꽁이처럼 솥단지가 올려져 있다 이거예요. 맹꽁이가 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런 글자들을 알기 위해서 선수 학습해야 될 것이 맹꽁이 자인데 또 있어요. 또 이렇게 실이 달라붙거나요. 또는 벌레 해자가 이렇게 붙을 때 이게 치음과 교환이 되면서 맹, 망, 상, 승까지 왔어. 이렇게 승. 이게 물고기 어자가 달라붙어도 물고기 새끼를 나타내는 승이고 말씀 어자가 달라붙어도 승이에요. 이게 말로서 칭찬한다고 해서 이것들 다 승인데 이건 말로 칭찬한다 승이고 물고기 새끼를 나타내는 승인데 이것은 벌레 가운데 파리를 나타내는 파리 성자고 이건 실로 묶은 줄이요 줄 성자. 근데 이제 이런 글자들은 이런 승자들은 쓰임이 없으니까 기억을 안 해두는데 요 두 글자는 쓰임이 좀 있으니까 기억하는데 이게 포승줄을 때 쓴 글자고 화승총 줄에다가 불을 댕기가지고 옛날 최초의 총이 불에다 줄에다가 심지에다가 화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이야. 거기다 불을 댕기가지고 총을 발사를 했어요. 그게 화승총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승자박 뭐 할 때 쓰이는 승자고 이것은 똥파리를 갖다가 청승이라고 그래. 청승. 푸른 빛이 나는 똥파리. 청승을 때 쓰는 승자.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글자인데 바로 이런 줄승자, 파리승자, 자라별자, 부엌조자 이런 글자들을 공부국에서요. 선수학습 때 될 부수자가 맹꽁맹자이니까 맹꽁맹자 이참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남면자예요. 자,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그게 조금 전에 한자 교육을 위반하신 분들의 잘못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한자 교육을 위반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대표 자우죠. 대표 자우. 똑같은 글자를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도 배우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런 글자예요. 이런 글자를 놓고 어떤 사람은 경치경으로 배우고 어떤 사람은 볕경으로 배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야 경치경이 볕경이고 볕경이 경치경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한자를 처음 배운 사람들은 하나의 뜻과 하나의 의무로만 배운단 말이에요. 그 경치경으로 배운 사람한테 볕경자 써보라고 못 쓰는 거야. 볕경자로 배운 사람한테 경치경자 얘기하면 경치경자 뭐예요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표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대표 자원을 정해야 하는데 우리 선생님 대표 자원을 정한다면 경치경으로 해야겠어요? 볕경으로 해야겠어요? 그렇죠. 볕경으로 하는 게 마땅하죠. 이 서울경자가 의무 역할을 하면서 날일자가 해와 관련된 원래는 햇볕과 관련되는 글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걸 얼굴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얼굴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자가 문화를 담고 있고 그 문화가 공시적으로도 봐야 되면 통시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통시적으로 본다는 것은 저 옛날부터 오늘날 딱 쓰여진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쓰여진 글자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것이 더 마땅하냐면 낫으로 가는 게 더 마땅해요. 원래 혼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얼굴과 낫이 서로 다른 말이야.
오늘날 이걸 얼굴면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얼굴고 나시는데 저 수학에서 연산교를 써가지고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얼굴이 크거나 같은 뜻이 연산교를 써서 표현한다고 치면은 얼굴이 그러니까 훨씬 큰 의미야. 이 속담에 잘난 사람은 잘난 놈은 얼굴값을 오고 못난 놈은 꼴값을 한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얼굴로 오고 못난 사람은 꼴이라고 있어요. 꼴이 뭐냐면 꼴이 뭐냐면 국어사진 보면 몸의 모양새를 갖다가 표현하는 말이에요. 몸의 모양새. 꼴가분의 물 때 쓰는 꼴. 그러니까 물에 빠진 생쥐꼴 그러면 생쥐라는 그 몸체의 모든 모양새와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란 말이 어학자들이 얘기하면 어른 억다와 관련이 돼 있고 굴이 바로 꼴과 관련돼서 나온 말이에요. 얽혀진 모양새, 얽어진 모양새와 관련된 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의 모양새를 이게 높인 말이고 이게 낮춘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호미제음 창제 당시에는 이게 얼굴이 온몸의 모양새를 뜻하는 말로 쓰였어. 근데 후대로 보면서 보세요. 온몸의 모양새 가운데 가장 겉으로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낮이잖아, 낮. 그러니까 낮의 의미까지 의미가 축소된 거야. 의미가 얼굴 온몸의 모양새 가운데 대표가 되는 것이 이목구비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목구비가 되는 부분으로 의미가 축소되면서 낮의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낮의 의미로 얼굴이 쓰이다 보니까 얼굴이 곧 낫이 된 것이 뿐이지 얼굴은 원래는 몸의 전체적인 모양새라니까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이 글자를 표현할 때 뭐예요? 온몸의 모양새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자가 만든 게 아니고 낫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자가 만들어진 거거든. 이 글자 자체를 보면 이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본자는 사실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써줘야 되고 여기에 이렇게 달라붙은 이 글자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혈자 있죠? 머리혈자의 같은 글자예요. 이게 머리혈자 이게 머리혈자가 원래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그 글자의 고문자는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눈, 코, 입기 가운데 낮에 이목구비 가운데 대표가 되게 눈이니까 눈을 이렇게 펴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이렇게 펴는 형태에서 나온 글자란 말이에요. 바로 그 형태에서 요 형태에도 머리를 나타내는 글자인데 그 머리에서 이게 윤곽이 되는 부분이요. 윤곽이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윤곽이 되는 그거 이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남면자인데 얼굴을 나타내는 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굴이 몸의 전체적인 모양새에 관련된 말이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이걸 낫이라고 했고 그걸 오늘날에도 쭉 이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남면이라고 하죠. 얼굴면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이 남면자의 고문자를 보면은 이렇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눈이 이렇게 땡그라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보고 짐승의 얼굴을 나타냈다, 짐승의 낯을 나타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이 있는데 낮이라는 게 있죠. 사전적으로 낮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자면요. 우리가 얼굴 관련돼 가지고 노래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이잖아요. 동그라미.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낮이냐 이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여기 동그라미 속에 뭐 눈썹도 들어가 있을 거이고 눈도 들어가 있을 거이고 코도 들어가 있을 거이고 입도 들어가 있을 거이고 귀도 들어가 있을 거이고 이거 이마 부분 있고 이거 머리털인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낮이냐? 아니에요. 사전적인
눈썹 부위부터 이게 눈썹에서부터 턱 밑까지가 이게 나지. 요 부위는 나지 않냐? 요 부위는 나지 않냐? 눈썹 밑으로에서부터 턱 밑까지가 나지요, 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갖다가 사람을 그린다고 쳤을 때에 이렇게 사람 옆모습으로 이렇게 그린다고 쳤을 때에 이게 뭐 머리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눈썹 여기서부터 지금 낮이 되는 건데 요거 옆모습인데 이게 코 입을 하나의 선으로 단순히 펴놓으면 이렇게요. 단순히 펴면 이렇게 될 수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는 그 형태를 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눈썹 밑으로 해서 코고 입오고 귀 윤곽을 갖다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펴놓고 그 가운데 눈을 갖다 이렇게 뺐다고 생각해야 돼. 그 형태를 이렇게 펴냈다고 생각이 들지. 그래서 이중섭이 화가 이중섭이 그린 그림 같은데 보면 이렇게 사람의 모습에 눈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림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화가들이 그렇게 이 느낌이 나게끔 얼굴을 표현하는 그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보니. 자, 이 남면자의 각골문 형태가 꼭 뭐 짐승의 머리처럼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의 얼굴 눈썹 밑으로 해서요. 사람의 얼굴을 간략화시킨 윤곽을 간략화시키고 눈을 표현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 이 남면자예요. 남면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둬야 될 글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보리맥자예요. 보리맥자에다가 이렇게 붙이거나 또는 실사자에다가요 이렇게 붙이는 글자들에서 음역하는데 면은 면이요 남면자가요. 있는데 이 보리가 대맥과 소맥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대맥과 소맥으로. 대맥이 보리고 소맥이 사실은 밀이요. 이게 보리하고 밀이 서로 형제가 되는 공부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소맥분이 밀가루 아닌 소맥분이 그 소맥분과 관련된 밀가루 면자 이게 밀자고 뭐 라면 냉면 할 때 쓰는 글자죠. 자장면 뭐 이럴 때 쓰이는 면자가 바로 일자고 그 다음에 이것은 실사자가 달라붙었는데 실은 실인데 가는 실 면자예요. 가는 실. 가는 실 면자고 실이 달라붙어가지고요. 면양할 때 쓰인 글자 면양. 물론 면양을 갖다 손면자로 써서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손면자. 무명할 때 씁니다. 면양할 때 씁니다. 자, 이런 글자들에서 남면자에 쓰임을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그릇명자예요. 그릇을 갖다 표현했어요. 그릇인데 음식이 갖는 부분이 운두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음식이 돋보이게끔 되는 부분을 갖다 굽이라고 그러고 굽과 운두가 보이는 그릇을 갖다 표현했어요. 여기에다가 음식을 담는 거죠. 그 형태를 정형화시켜서 이루어진 글자가 그릇입니다. 이 글자가 달라붙은 그래서 그릇 관련인데 소반반자, 쟁반반자라든지 또는 뭐 동의분자라든지 분재 같은 거 할 때 쓰는 동의분자예요. 또는 뭐 잔배자라든지 우승배, 축배 할 때 쓰는 글자. 뭐 또 뭐가 있어요? 뭐 잔잔자도 있을 거이고요.
그런 명태.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음식을 갖다가 먹고 싶은데 침을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글자는 꼼칠도자 아니에요? 그릇에 물을 더했는데 물을 더했는데 물이 넘치는 상황이야. 그래서 물을 더해서 넘친다고 해서 더하다는 더할 글자 이런 글자에서도 그런 명태에 쓰임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명태 쓰임이 많죠. 아무래도 사람이 안 먹을 수 없고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식기인데 그 식기와 관련됐지. 그릇을 갖다가 뜻하는 한자어가 기명이요. 기명. 그릇 기자어고 기명. 글뜻이 명자인데 자, 예, 할 때가 뭐 글자 자체가 어려운 글자는 아니죠. 그릇 자체를 갖다 그냥 표현했으니까요. 요 글자가 그런데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역하는 글자도 있어요. 음역하는 글자인데 그게 이제 아들 자자, 아이 자자를 붙여가지고요. 명이 약간 바뀌어서 맹이 됐어요. 맹. 그래서 아이 가운데 마지를 탄 만명자. 만맹자고 뭐 차를 다시 맹자할 때 쓰이는 맹자이기도 하고요. 또는 뭐야 뭐 맹춘이라든지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고 또는 이 글자가 달라붙어서 쓰이는 말 가운데 우위라고 생각은 허무맹랑할 때 쓰는 맹랑이요. 맹랑. 허무맹랑하다 할 때 쓰는 물결랑자를 써요. 그 사람 하는 짓이 맹랑해 뭐할 때 쓰는 이때도 맹자를 쓰는데 이것이 왜 허무맹랑이란 말에 맹자를 이렇게 쓰냐 이거예요. 우리가 저 옛날에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의 서열을 나타내기 위해서 흔히 백중숙계를 썼어요. 이렇게 백중숙계 자식을 뭐 많이 낳은 사람은 뭐 이렇게 9남매 막 10남매 이렇게 낳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맨 앞에 사람만 100이고 여기 요 위치에 내가 있는 나의 아버지가 위 위치에 있다. 그러면 내가 맨 앞에 이 분을 100으로 걸고 이 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첫째 중부, 둘째 중부, 셋째 중부, 넷째 중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있고 여긴 끝 개자만 쓰고 이건 첫째 숙부, 둘째 숙부, 셋째 숙부가 되는 거죠. 서열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저 정실 만드는 게 아니고 후실도 들여요. 남자들이 아버지가 정실의 자식만 아니고 후실의 자식도 난다 이거예요. 후실의 자식이 정실의 자식보다 더 먼저 날 수가 있어요. 그거 나이로 치면은 후실의 자식이 어떻게 돼요? 정실의 자식보다 더 앞서잖아요. 이때 여기다가 맹을 붙여 이렇게. 그 우리가 저 논어 배울 때에 사만시 노나라 황공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4명이 있는데 황공의 정실의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 지위를 황공의 지위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부가 되는 상황이죠. 이제 이 둘째가 이게 적장자란 말이에요. 적장자. 이게 이 사람은 정실 뭐예요? 서장자. 서울 출신의 서장자고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두 사람이 후실에서 났어. 이게 서차자예요. 서차자. 그 다음에 요 넷자가 적차자예요. 적차자. 이렇게 사만시 아들이 이렇게 네 명이 있을 때에 이게 후실 맨 앞에가 후실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백을 붙이지 않고 맹을 붙여서 이 사람한테 맹손씨라고 그러잖아요. 맹손씨. 맹을 붙인 이유가 백을 안 붙이고 맹을 붙인 이유가 이게 서울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적장자는 이제 아버지 지위를 그대로 이제 공의 지위를 그대로 물었고
그다음에 이제 석차자인데 이게 정실이인데 이게 요 사람이 이제 숙자를 써서요 숙손씨가 되고 이 사람이 끝개자를 써서 개손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개손씨. 이 삼한씨 가운데 개손씨가 가장 파워가 셌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서울 출신이고 이게 적자 출신 아니에요? 적자 출신이니까 제후당으로 파워가 셀 수밖에 없으니 개손씨가 그 논의에서 이 개손씨들이 그렇게 이 참담한 짓을 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망맹자가 뿌리가 없는 거야. 이게 뿌리가 정실로서의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이 떠도는 상황이 맹랑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 만맹자에 다시요 개견자가 변화된 개삼순명병이 달라붙으면은 맹은 맹인데 사나울 맹자가 되는 거죠. 개가 사납다 이거죠. 그래서 맹견 멀티싱을 짜요. 맹견. 원래 개라는 게 나쁜 개는 없죠. 사람이 길들이긴 나라인데 도사견 이게 도사견이 이 도사가 일본 도시 이름이에요. 이 도시가 투견으로 유명한 도시야. 그래서 싸우기 투견용으로 만들어낸 개가 도사견인데 불도보고 쌔바트 이런 걸 조잡을 시켜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게 도사견. 투견을 전문용으로 만들어낸 개라고. 이 도사견의 도사는 일본 도시 이름이야. 투견이 유명한 도시 이름. 고을 이름이요. 도시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고을 이름. 자, 맹견 때문에 도사견 입은 거이고 그 다음에 비워야 될 글자는 터럭모자인데요. 터럭모자는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살펴보도록